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K상 라이브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는 조금 더 깊게 종목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종목 딥담화로 진행을 하죠.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상무,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금요일만 만나보실 수 있는 두 분의 조합 오늘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장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의미 있게 봐야 하는 것인가? 드디어 코스닥 시장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3% 이상 급등을 하면서 900선을 돌파하고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시장에선 좀 정책 기대감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의미가 있죠. 활성화, 주식, 코스닥 1000포인트, 뭐 1000스닥이라 하잖아요. 회복해야 된다. 이런 그 정부에서의 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정부가 오늘 부인하진 않았죠. 뭐 긍정하지는 않고 긍정했다가는 뭐 6% 올라가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니까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래 그런 게 아니더라도 갈 주식들은 우리 대표님 잘 아시는 우리 저기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올라간 주식 대형주는 다 올라갔죠. 예. 그리고 소부장도 미리 올라갔다 주는 조정 받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쪽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쪽이 좀 안 오르는 것도 같이 오르고 오른 건 더 오르고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이제 수급 쪽에서 밀려서 빠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들도 요즘에 내년 산업 전망을 하면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아예 강력히 코스닥 1100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고 이틀 전에 뭐 N 증권사에서 그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딱 요거예요. 정부의 정책. N 예, N 증권사. 예. 코스닥 1100에 찍어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제가 다방에서 설명했는데 그게 딱 제약바이오, 그다음 소부장 이런 거 수혜받는 거 딱 그거 찍은 겁니다. 그렇게 그거 아마 정부하고 조율을 했나 보죠. 그래서 아마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좋은 리포트가 예. 나와서 그런 분위기를 살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코스닥 1000스닥에 대한 기대감, 일부 증권사에서는 내년도 1100까지 바라본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다. 그 핵심에는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힌트까지 주셨는데 오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정책 기대감이 이게 처음은 아니었잖아요. 코스닥 살리기 활성화 대책이 실제로 2017년에도 있었고 당시에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뜨겁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길게 가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코스피도 길게 가지 못했죠. 그때 사실은 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일기 집권 시기여서 무역 분쟁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코스피 상승 배경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였거든요. 맞아요. 똑같죠.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버 수요를 이제 폭증시키면서 디램 가격이 폭등하고 하면서 지금 그때 2배 올랐어요 가격이. 그래서 이제 호황이 됐던 건데 예. 지금 뭐 한 달에도 2배씩 올라가니까 예, 상황은 조금 뭐 비슷한 면도 있고 좀 다른 면도 있는데 네. 지금 그 사이에 그러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구성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네,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왔고 그 사이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많아졌죠. 지금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섹터 비중을 보면 제약바이오가 지금 2등이 됐어요. 반도체가 1등, 제약바이오가 2등. 아, 반도체는 정말 이 반도체 붐이 계속 지속되네요. 예. 조선주가 많이 올라서 되게 될 것 같지만 아직 시총 상위에는 못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이에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지금 알테오젠이 시가총액이 지금 보면은 이제 뭐 한 28조 4천억이에요. 예, LG전자를 뛰어넘은 지는 애진작이 됐고. 주 SK가 19조인데 이거 28조죠. 예, 그러면 사실은 웬만한 이제 그 중견 대기업들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지금 10조를 돌파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코스닥을 뭐 다음 달에 발표할 건데 이게 한국경제에서 먼저 나오는 바람에 단독으로 예 오늘 단독 예, 보도가 예. 예, 다음 달에 나오게 한국경제에서 돼 있었어.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네. 코스닥을 사고 네. 안 그래도 지금 코스피 눌러야지 본인들이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아주 좋지. 아주 좋은 기회죠. 예, 네. 그리고 마침 미국 시장도 쉬었고 그렇지. 그러면 오늘은 그냥 코스피는 빼고 코스닥을 사자 이런 쪽으로 지금 간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아직도 선물 매도 포지션이 거의 3조에서 4조 가까이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초까지는 재미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지만 이제 코스피도 결국에는 이제 뭐 지금 JP모건에서도 6,000포인트를 얘기했고 최대 내년 전망을 예. 최소 4,000을 얘기했어요. 안 좋아도 4,000이다. 그 얘기는 내년에 안 좋아도 4,000포인트는 유지할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예. 한 거죠. 물론 이제 전망이라는 건 뭐 이런 과정들을 봐야죠.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뭐 오늘 얘기할 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그동안 이끌어갔던 코스피의 주요 종목들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다 좋아진다. 모든 조건이 맞으면 6,000포인트도 너끈히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아시아 보고서에서 얘기한 걸 보면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요. 우리가 아시아 전체 평균보다 쌉니다. 일본을 제외한. 일본을 제외했는데도 우리나라가 싸다. 예. 얼마나 차이가 나요? 30% 정도? 예, 30% 지금 정도 된다. PBR이 대부분 한 2배 정도가 넘어갑니다. 아시아 평균이. 그 지금 아시아는 그 저기 인도나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한 1.5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한 맞습니다. 30% 정도 싼 거지. 30% 할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PBR. 근데 그 보고서가 그냥 일본을 아예 제외한 거예요. 일본을 제외하고 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일본이 되게 저평가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장이 펀더멘털을 제대로 제값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 그러면은 양 시장 다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두 분 다? 코스피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상관없이 키 맞추기를 안 그래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뭐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좀 붙으면서 오늘은 좀 코스피를 좀 눌러주고 코스닥으로 조금 자금 이동이 좀 뭐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먼저 시장에 대한 평가를 봤습니다. 일단 키 맞추기 과정에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선형적인 상승을 이룰 가능성에 두 분 다 집중을 하셨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 위쪽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종목 선정이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주제 열고 종목에 대한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지금 글로벌 시장은 구글 TPU냐, 엔비디아의 GPU냐 이 두 축의 경쟁을 중심으로 AI 반도체 지형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도 AI 반도체의 진짜 수혜주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내 기업 중에서 어떤 쪽이 구조적으로 유리한지 두 분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선택 열어보시죠. 네, 한 분은 구글의 TPU에 주목을 하셨고 한 분은 엔비디아의 GPU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종목은 좀 다른데 자, 요즘 TPU, GPU 이야기가 뜨거워요. 네네 사모님. 그렇습니다. 네네. 네. 종목부터 말씀드려야 되나? TPU하고 GPU를 시간이 바쁘니까 TPU부터 갈까요? TPU는 구글에서 쓰는 전용 그러니까 AI 가속기입니다. 엔비디아의 범용 GPU하고 다르죠. 이번에 구글 주가가 올라간 거는 제미나이하고 나노 바나나라는 그거에 대한 열광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미지 AI 네. 이미지 플랫폼입니다. 근데 사실은 구글이 주가가 올라간 거는 또 하나는 자기네가 자체적인 칩이 원래 한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네. 버전 업돼서 최근에 나온 버전이 상당히 엔비디아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여전히 성능 차이가 꽤 있습니다만은 그걸 좁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구글이 TPU를 구글 말고도 딴 데 파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바로 메타가 내년도에 임대하고 내후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구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거죠. 여기까지고요. 그런데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가져왔는데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글 TPU에 들어가는 HBM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건 4는 아닙니다. 그냥 3인데 그거에 대한 수요를 마켓쉐어에서는 하이닉스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잘 팔리면은 TPU가 잘 팔리면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마켓시어가 높기 때문에 더 잘 팔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 포인트는 뭐냐면 주가가 약간 팔리다는 거는 구글의 TPU가 팔리면서 이것이 시장 전체를 커진다는 것 먼저 발생하기 이전에 엔비디아의 GPU 시장을 일부라도 뺏어 온다면은 그러면 엔비디아의 GPU하고 짝꿍인 삼성이 아닌 하이닉스에 대해서 먼저 좀 신경이 썼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서 마켓시어가 높은데 엔비디아가 마켓시어를 구글한테 뺏기면은 HBM이 엔비디아에서 빠지는 것이 구글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첫날 많이 약간 과하게 빠졌던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수혜야?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 따지면은 수요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수혜인데 사실은 정확히 앱솔루트 넘버는 하이닉스 수혜. 하지만 엔비디아가 뺏기는 마켓이었 때문에 하이닉스 대신에 삼성이 수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이 투자 하지 마세요. 요거로는 아주 쉽게 했습니다. 네, 아주 쉽게 설명을 했다고 하시는데 대표님 동의하세요? 사실은 그 구글이랑 엔비디아의 대결이거든요. 네. 그 대결에서 수혜는 어쨌든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모두 수혜다. 이 시장 자체가 커지면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잃을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쉽게 또 풀어주셨고요. 지금 이제 뭐 상무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죠, 일견. 지금 이제 시장은 항상 새로운 뭔가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TPU가 마치 이제 새로 나온 뭐 이런 그 신제품처럼 뭐 반응을 반도체인 하는데 것처럼. TPU는 지금 7세대입니다, 벌써. 7세대. 10년 됐다고 말씀 주셨죠. 7세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TPU랑 GPU의 싸움을 지금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1등이니까 샘나는 거죠. 그 엔비디아를 조금 누군가가 조금 무너뜨려줬으면 좋겠다. 왜 워낙 비싸니까. 그렇죠. 샘난다기보다 이렇게 경쟁 구도가 있어야 그 칩을 사서 쓰는 그 하이퍼스케일러나 뭐 다른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을 시켜야 뭐 가격도 좀 내려올 것 같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일단은 TPU가 뭐 전력을 80%밖에 안 막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최적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범용 GPU라고 얘기하는 GPU에다 이제 그 우리가 HBM을 붙여서 만든 칩인데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지금 뭐 그 B200이나 뭐 H100이나 H200이나 다 결국에는 TPU보다는 HBM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도 맞죠. 만약에 지금 현재를 100으로 놓고 90%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물량을 10%만 만약에 더 가져간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80%로 준다. 그러면 사실은 구글이 TPU가 더 팔려면 우리나라 HBM은 좀 덜 팔리겠죠. 덜 팔리죠. 그런 계산인데 중요한 건 거기에 전제가 뭐냐. 지금 현재 시장이 고정돼 있을 때. 그렇지. 근데 만약에 시장이 같이 커지면 엔비디아가 80%여도 90%대보다 더 많은 물량을 판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여전히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TPU 점유율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도 쓴다고 하고 엔트로픽도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쿠다 생태계를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게 여전히 한계죠. 그게 이제 AMD가 쿠다 걸로 자동 번역해주는 프로그램 갖다 붙였어도 이게 번역기를 쓰면 사실은 한 90%밖에 인식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쿠다를 쓰고 싶어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엔비디아께 여전히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위 자체는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전에도 우리 그랬잖아요. 한미반도체가 본딩 장비 하고 있는데 하나쌤이 되게 조금 들어오니까 마치 독점이 깨졌다 그러면서 막 주가가 막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한 현상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도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는 당분간 한 2, 3년은 지위는 흔들리지 않을 걸로 보고 TPU의 점유율도 올라오겠죠. 올라오는데 TPU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럭도 AI6라고 해서 자기 자체칩 만들고 있고요. 에이직 반도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NPU도 있고. 그렇습니다. NPU, 에이직 반도체 뭐 다 만드는데 결국에 이제 자기의 모델에 얼마나 최적화시키고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의 칩과 어떻게 호환을 잘 만들어내느냐. 극대화시키느냐가 이제 그 각 기업들의 능력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미나이 3.0을 보고 나서 이제 전 세계 시장이 깜짝 놀란 건데, 근데 결국에는 그게
그런 것도 있지만 구글이라는 회사가 결국에는 되게 그 가격 파워도 있어요. 오픈 AI는 지금 쓰시려면 구독하시려면 한 2만 원 이상 내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제미나이는 3.0 지금 스탠다드 말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쓰시려면 6불 30센트면 됩니다. 거기에 지금 예, 오. 한 8, 9천 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 모델이 있어요? 예,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그 구글 네네.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쳐서 가입하시려고 눌러보면 네. 스탠다드 요금 12불 좀 넘어요. 예. 싸요. 그렇군요. 엄청 싸요. 예, 저렴하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도 예. 주냐면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한테는 클라우드 용량도 줍니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파워는 뭐냐면 유튜브에 갖다 붙일 수도 있죠. 아. 네, 그러면 유튜브도 지금 유료로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이제 같이 쓰면 더 싸지겠죠. 유튜브 프리미엄 갖고 있는 거 14불짜리를 이거에 같이 합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오퍼링하고 그래서 이게 TPU 7 나오잖아요. 네. 그거하고 구글의 그거하고 어떤 버전이 어떤 가격으로 나올 것인지 보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판도가 바뀔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좋게 얘기했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문제는 아까 그 엔비디아하고 AMD처럼 크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불편함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메타도 했지만은 뭐 다른 회사도 뭐 애플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네. 구글에 이거를 쓰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프레임워크라는 게 소프트웨어 도구거든요. 소프트웨어 도구가 워낙 유명한 게 파이토치라고 있는데 이거를 얘네들이 구글의 그 프레임워크가 뭐냐면 잘 모르실 텐데 잭스라는 게 있어요. 잭스로 바꿔야 되는데 이 호환을 바꿔주는 거 번역기랑 좀 다른데 프레임워크 안에 이게 전환하는 과정이 가능은 한데 좀 불편하고 새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가격이 워낙 싸게 제공하고 아까 전력비가 확 줄고 그런데도 성능이 워낙 차이 있었기 때문에 잽시도 안 됐거든요 예전에. 근데 성능차가 어떠냐면 성능차가 지금 내년에 나오는 V7 있잖아요. 이거 구글의 TPU하고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지금 블랙웰 울트라하고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성능차가 이제는 3배 정도 표면적으로 나오는데 다른 그 성능에 갉아먹는 게 있어서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는 2배 차로 좁혀들어요. 근데 이전에 V5나 V6하고 H100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성능차가 6배 차였거든요. 근데 이게 2배 차로 좁혀들고 가격을 얼마나 오퍼링 하느냐에 따라 갖고 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느냐는 건데 메타는 감수하겠다고 좀 나온 거고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래서 구글이 원래 목표하는 것이 엔비디아의 마켓의 한 10%까지는 최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최대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주가가요. 14% 올랐어요. 그래서 어저께 누가 물어보더라고. 구글 사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10% 빼지면은 내가 얼마냐면 10% 빼진 게 한 200 몇십억 달러인데 200 몇십억 달러가 구글의 1년 매출의 6%라고. 근데 마진으로 따지면 더 붙으니까 한 10% 먹으면 되는 거야. 주가가 10% 하고 그 다음날 빠졌잖아요. 지금 13%에서 18%가 딱 적당히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똑같아요. 어떻게 나오는지는 어떤 프라이스로 오퍼링 돼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붙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wait and see 해야 되는 거죠. 이게까지가 정확한 겁니다. 아직까지.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TPU, GPU에 대한 반도체 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앞서서 사실은 이제 구글은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해서 이것을 이제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역량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잠재력도 있는 것이고 따져야 할 건 많습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는데 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엔비디아냐 구글이냐 두 굉장히 큰 공룡의 대결 구도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하는 시사점은 AI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그 수혜를 가지고 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두 분의 종목이 그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 반도체 칩 에이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20분이 훌쩍 갔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자, SK 하이닉스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그런 매수의 기회로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지금 계속 떠들고 다니고 있는데, 예. 네. 지금 최근에 뭐 기사 보니까 또 어떤 분이 되게 자극적으로 쓰셨는데 그래요? 조회는 아마 많이 됐을 거예요. 전체 하이닉스 투자 중에 뭐 절반이 지금 손해다, 뭐 이렇게 뭐 기사도 나왔어요. 절반이 손해라. 예, 그래서 제가 정말인가요? 야, 이거 60만 원 넘어서 많이 사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60만 원에 물려 있어도 뭐 기회죠. 지금 더 사시면 되고, 그러니까 늦지막히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아마 제가 이제 지수는 당분간 빨리 올라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 구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는 지금이 또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마다 기회를 준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배경은 여전히 이제 아까 뭐 TPU가 잘 돼도 결국에는 TPU 내에서 작년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60%입니다. 60%. 네, 삼성이 33%고. 이게 지금 보고서가 또 나왔어요. 이게 메리츠증권에서. 네. 또 바로 분석 보고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이제 지금 HBM을 만드는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것 중에 70%가 지금 엔비디아로 가고 있고요. 30% 내에서 대부분이 또 이제 구글도 가고 다른 데도 가겠죠. 네. 근데 구글 내에서도 여전히 비중은 높다. 그러면 이게 그 다음 버전인 이제 그 다음 버전 아이언우드 7세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비율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개수는 줄어드니까 그러면 TPU가 더 많이 팔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고정된 상태에서 보면 그런데 네. 둘 다 성장을 한다라고 보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나쁠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낸드를 제외하고 HBM 그 D램 쪽으로 지금 조금 더 생산 라인을 늘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랜드가 조금 마진율이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오는 게 좀 느리죠. 네. 예. D램이 무섭게 또 올라가요. 네, 삼성이 가격. 기가 막히게 돈 냄새 맡고 이제 그걸 가는데 삼성한테 긍정적인 거죠. 네. 대신에 이제 또 그 하이닉스가 나름 또 랜드의 SSD의 강자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제 그쪽은 또 SK 하이닉스한테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랜드로. 예, 그리고 D램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가 지금 재고 물량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 얘기는 밀어내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3분기에. 네. 그런 걸로 보면 4분기 그다음에 1분기까지도 당분간은 D램 쪽으로도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뭐 저는 둘 다 좋다고 보는데 4분기 실적이 나올 때 뭐 기대가 워낙 커서 이 기대치를 충족할지 모르겠지만 모두 시장이 깜짝 놀랄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가 좀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은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저는 이제 사 모아야 될 단계라고 보는데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빠지는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엄청 사줘야 돼요. 근데 개인분들이 요즘에 빠질 때 사시고 또 올라갈 때 파세요, 그냥. 와. 예, 그 단기 트레이딩을 되게 잘하시더라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역이용해서 올라갈 땐 또 안 사요, 외국인들은. 빠질 땐 사는데. 예. 와, 여기 굉장히 치열한 예, 두개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굳이 예. 이제 외국인들이 개인들 입장이 팔아주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밑에서 선물로 받쳐서 사면서 선물 이익 실현하면 됩니다. 예,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의미 있는 매수 매도가 안 나왔는데 오늘은 의미 있게 코스피를 엄청 팔고 있고요. 네, 1조 원, 예. 1조 5천억 원 정도 파네요. 코스닥을 지금 거의 4천억 가까이 사고 있어요. 예. 이 얘기는 코스닥은 지금 4천억이면 코스피로 따지면 1조 이상 사는 겁니다. 지금. 5천억 원 정도 가까이.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렇죠. 계약권으로 봤네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오늘은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고 또 다음 주 되면 코스닥도 많이 올랐으니까 또 코스피로 또 가겠죠. 예, 뭐 발표가 나오면 또 이제 또 가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균형을 좀 맞추는 과정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지금 또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습니다만 지금 D램 관련돼서 계약가는 무조건 50% 이상 올라갈 걸로 봐요, 가격은 계약가가. 예. 그리고 연간 단위 계약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이미 그렇게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별로 적어졌다. 예, 그 얘기는 연간 단위로 계약한다는 건 계속 공급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TSMC 전략을 이제 앞으로 D램도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결론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좋다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한 종목. 근데 3분기에 보면 D램 공급사 매출 현황을 보면 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아, 예, 한 2억 5천만 달러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선택하셨다는. 하이닉스가 지금은 더 좋습니다. 상황은. 예. 네, 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이다. 자, 저희 삼성전자 이야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주목을 하셨거든요. 요거는 어떤 포인트일까요? 이수페타 갈게요. 이수페타시스가 구글이 주요 커스터머죠. 네. 그래서 가져왔긴 왔는데 사실은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이 저어할 때는
수혜받는 거 맞아요. 근데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너무 많이 좁혀졌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가 한 15만 원 정도 나왔을 겁니다. 지금 뭐 14만 원, 14만 원 가다가 좀 밀렸죠. 오늘 좀 밀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빠질 때만 접근하십시오. 근데 구글의 수혜는 맞아요. 구글의 수혜는 맞고요. 네. 이거는 뭐 구글 들어가고 저기 엔비디아 뭐 어쩌고 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글의 수혜 맞습니다. 이렇게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수혜는 뭐냐? 엔비디아 수혜는 두산이죠. 예, 네. 예, 그러니까 두산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둘 다 어쨌든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수페타나 두산보다는 더 리스크 앤 리턴을 봤을 때는 네. 좀 더 유리한 게 맞습니다. 네. 자, 사실은 우리 밸류 체인은 구글도 사실 엔비디아도 다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있고 다시 진입할 가능성도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겹칩니다. 결국에는 이 누가 이기느냐 진영의 게임이 아니라 더 커지는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매력 포인트가 주가를 앞으로 가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의 뉴 페이스, 신규 상장주들의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실적을 입증받아서 주식시장에 입성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자, 지난달과 이번 달에 상장한 새내기주 중에서 내년까지 들고 갈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두 분의 선택 열어보시죠. 자, 한 분은 장비 부품주에 주목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실리콘 부품주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종목 들어봅니다. CMTX, 아무래도 이게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네네.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반도체 실리콘 부품, 실리콘 파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상장된 회사에서 비슷한 게 하나 머티리얼스나 TCK, 이렇게 월덱스 이런 회사들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잡아주고 어떤 그 플라즈마를 쏘아들 때 플라즈마가 잘 모을 수 있게끔 그거를 유도해주고 이런 부품들이에요. 반도체는 이제 여러 가지 웨이퍼들을 이제 깎아주고 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깎아주는 공정을 식각, 에칭이라는데 에칭 공정에 이 제품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되고 낸드 제품 같은 경우는 적층이 많이 되면서 이 공정이 복잡해져 공정이 길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품들이 자꾸 마모가 많이 빨리 됩니다. 마모를 교체해줘야 되는 실리콘 파츠 부품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되고 상장한 지가 지금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돼가지고 네. 그런데 일단은 커스터머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거의 80% 이상이고요. TSMC한테 이게 벤더 등록이 됐는데 아직 비중은 작은데 네. 내년부터 좀 의미 있게 올라갈 것 같고요. 마진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진이 30%가 훌쩍 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단 아까 TCK나 하나머티리얼스하고 주가하고 연동될 수가 있는 가능성 때문에 네. PER이 20배 이하일 때 지금보다 더 빠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걸로 이제 새내기주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CMTX였고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부품 그런 기업입니다. 자, 장비 부품인데 이노테크 여기는 디스플레이가 좀 많더라고요. 이제 시작은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부품은 아니고 이제 주로 장비를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보다는 신뢰성 환경 시험 장비. 말이 좀 어렵죠. 신뢰성, 이제 신뢰를 주는 건데 환경에 신뢰를 받는다. 뭐 네. 극한의 환경에도 이게 어디까지 버티나. 엄청 뜨겁고 뭐 엄청 습도도 차갑고 높고 그렇죠. 이런 것들 네. 극한의 환경을 해서 이제 이 부품이라든지 장비들이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제대로 성능을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은 이제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2차 전지도 요즘에 보면은 불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까지 가야지 불이 날까? 예, 뭐 이런 중요해요. 거죠. 그다음에 네. 저온에서 아마 추워지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할까?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그걸 알아야 또 기준을 또 넓히려면 기술 개발을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시장이 갑자기 커지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이제 뭐 디스플레이 수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애들이 집어 던졌을 때 브라운관이 깨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예. 저 셀이 나가거나. 근데 그런 것도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잘 하는 회사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예, 아직도 지금 사시면 안 기다려야 되고 돼요? 12월 8일 이후에 12월 8일 이후에 12월 8일 둘 다 이후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날 락감 물량 예, 여기가 이제 상장 후 한 달 되는 시기인데 네. 예, 유독 약 18% 주식의 18% 물량이 보호해수가 해제돼요. 물량이 적지 않군요. 예, 근데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공모가가 14,700원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2만 원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예요. 공모가 대비. 예. 그러면 예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비상장일 때 투자한 분들은 더 낫겠죠. 예, 그러면 보호예수 물량이 약 한 18%니까 요때는 좀 주의하시고 요 이후에는 그닥 그렇게 큰 물량들이 나올 게 없다. 그럼 저기 12월 5일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예, 여기도 12월.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상장된 지 한 달 되니까 12월 20일 정도인데 12월 20일. 추가되는 그 오버행 물량이 네. 21.6%니까 그렇죠. 이것도 만만치 않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 많아요. 예. 아까 그 다른 그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CMTX. 때 조금 20배가 아니도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이런 거하고도 같이 관련되는 겁니다. 회사는 뭐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새내기주는 공통적인 우리가 그렇죠. 투자 전략 그렇죠. 활용 팁입니다. 그 새내기주의 경우에는 그 초기 투자자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1개월,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락업을 걸어 놓습니다. 그렇죠. 못 팔게. 그게 그 시기가 지나면 팔 수가 있는데 보통은 1개월 물량, 뭐 3개월, 6개월 요때가 가장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이 기업이 괜찮으니까 1개월 락업 해제되고 물량이 나오는 거 한번 보고 그때가 매수의 찬스로 보자. 이 힌트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요 이노테크는 3개월, 6개월 구간은 또 생각보다 거의 한 자릿수 정도밖에 적네요. 안 돼요. 그래서 예. 1개월만 잘 무난히 넘어가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네. 주목하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상장 전 24년도에는 9.4%였는데 올해는 아마 17.7%로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예상대로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예, 그래도 두 자릿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기대한 게 크겠죠. 네. 최근에 그리고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뭐 메타 이런 회사들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향후 이제 매출은 급격하게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회사는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신뢰성 환경 시험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생각보다 그닥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쪽에 또 전방 산업도 디스플레이도 좀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도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2차 전지도 지금 회복세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또 폴더블 OLED가 좀 유행이잖아요. 그쪽도 이게 열심히 하고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접혔다 폈다 얼만큼 해야지 부러지나. 그러네요. 테스트 해야겠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휴대폰을 만약에 한 1년 쓴다, 2년 쓴다 그러면 그걸 몇 번 접었다 폈다 하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실험하겠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23년도에 458억을 매출을 보였던 회사인데 올해는 780억까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의 다 끝났잖아요. 신규 상장 주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뭐 영혼까지 끌어모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지금 거의 올해가 끝나가기 때문에 올해 거를 뭐 이렇게 나쁘게 그건 이미 집계가 돼 있을 거니까 2분기까지는 집계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한 80%만 믿는다고 하더라도 네.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12월 8일 이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네. 8일. 네. 1개월 물량이 거의 대부분 크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고비만 넘기면 괜찮다. 그래서 12월 8일 이후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노테크 먼저 봤습니다. 와, 시간이 얼마 없네요. 마지막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두 분 뭐 간략하게 하실 코멘트 있으시면 한 30초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 전체로 환율이 특별히 많이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네. 장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올라가는 데 있어서 기대 심리도 미리 반영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달 랠리, 산타 랠리를 기대하는 거하고 그 실제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서 속도에 대해서 너무 안달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빨리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사시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사야 돼요? 네, 사는 게 좋죠. 예. 사는 게 좋죠. 내려갈 때 사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이 기본적인 심리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막 빠지면은 막 무서워서 나가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그게 이제 매수의 기회다. 올라가면 흥분하지 말고 뭐 이런 심리를 다스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30초 전략 주십시오. 예. 뭐 저도 상무님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지금 코스닥 올라간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코스피 떨어진다고 너무 또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이게 주식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펀더멘탈과 이제 그 기업의 가치만 가지고 움직이면 되게 쉬울 텐데. 항상 심리와 수급과 뭐 대외 환경과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어서 제가 흔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차 방정식이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주식은. 네. 주가라는 건. 근데 지나고 보면 큰 흐름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은 우리 시장이 빠질 이유는 별로 없다. 그럼 쉬어가는 국면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1월 달에 잘 쉬었죠. 네. 그럼 이제 12월, 1월을 보고 내년까지는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12월 달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뭐 우리가 금리 인하 관련된 악재도 지금 해소가 돼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매크로 이슈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AI 버블론이었는데 지금 버블론이 아니라 TPU, GPU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나쁠 건 없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팁을 주셨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상무,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